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파이를 커피와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옛날부터 우리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되는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서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게 되는데요.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같은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모양이 뇌를 닮아서 옛날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 되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실 건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좋은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 물질로 변환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어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맞는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게 되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꼭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데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해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게 되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 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렇듯이 호두도 적당량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그리고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kcal로 매우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게 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호두 5에서 7알 정도인데요.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하답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를 섭취한다는 거예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하는 위험이 있는데요.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건데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의 색은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에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 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은 매우 불쾌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로 무를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깨소금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넣지 않고 무나물 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약 1시간 정도를 절여주세요. 다 절여지면 무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다 버리지 말고 사용합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줍니다.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고 물을 볶게 되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들기름을 넣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줄여주고 물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졸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만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두 스푼 넣어주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런 방법으로 무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 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무 중에서도 특히 겨울무에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무는 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하고 그래서
배출을 쉽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을 생으로 먹게 되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이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맥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달리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효능으로 인해서 가래, 기침 등이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무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릴 때 배숙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멎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무와 배에는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염, 편도선염, 그리고 후두염 등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1대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에는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살보다는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요. 그대로 할 때 너무 걸쭉하게 돼서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것인데요. 천연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되어 있어서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그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그 무로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이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에 있는 그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가 풍부한데요. 치킨을 배달시키면 치킨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도록 돕는 것이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이에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인데요.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를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인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 유황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넬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시넬레이트는 항암 작용을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 작용을 넘어 항암 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 100g에는 2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무에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되는데요. 무말랭이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인데요.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흡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죠. 무말랭이를 기름에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이 당으로 변하여서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에는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꿀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나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고 몸의 기력을 더욱 보충해 줄 수 있어요.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 안에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몸의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열에 익혀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오이가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혹시 모르셨죠?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그 피부를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그 엽록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 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몸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 나트륨을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에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바로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요.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그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인데요.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만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 노폐물도 배출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설탕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은 바로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걸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시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에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그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그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서 그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쓴맛을 내기 때문에 그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그 성장을 억제하는 데 그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그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그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그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낮은 칼로리와 높은 소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그 얻은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죠. 봄 하면 생각나는 봄철의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은데 건강에는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봄동이란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배추의 크기보다 조금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답니다. 특히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인데요.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별미 봄동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저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봄동을 챙겨 드셔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에도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되고 생기가 넘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봄동, 식단에 봄동을 반드시 추가해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요즘에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이 되었는데요. 봄동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여서 암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동의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봄철에 먹는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 계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터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봄동은 칼로리가 낮은데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kcal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같은 양의 쌀밥이 약 15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봄동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봄동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 또한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봄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봄동이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봄동과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은 바로 구수한 된장입니다. 봄동은 비타민 A,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서로 보완해주며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의 궁합도 아주 찰떡인데요.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동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멸치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된장을 풀어주시고 끓게 되면 두부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봄동이 너무 끓으면 식감이 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입니다.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이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서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니 피부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이 봄동 겉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장을 봄동과 이렇게 버무려 주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만들어진 겉절이는 밥이랑 먹어도 되지만 데친 두부와 함께 드셔도 아주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데요.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형 조화를 이뤄서 더욱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요. 건강에 좋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많이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C는 설탕과 만나는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 방해됐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설탕과 만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동을 드실 때 설탕은 꼭 피해주세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 위염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과 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내시기 바랍니다.